네가 이 노래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니? 영국 런던에 위치한 한 가정집 현관에서 60대 여성이 집 안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노래를 듣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딸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곡은 바로 한국의 명곡 하얀 목련. 그녀는 얼어붙은 듯 멈춰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엄마, 괜찮아요? 무슨 노래예요, 이게? 딸의 물음에도 대답하지 못한 채 조용히 눈물만 흘리는 이 여성의 정체는 BBC의 전설적인 앵커 메리 월터스. 그녀의 눈물에는 과연 어떤 사연이 담겨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셨나요? 안 누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런던의 봄비를 바라봅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오래된 LP판의 노이즈처럼 들리는 순간 딸 에밀리의 방에서 낯익은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흐릿한 선율이었죠. 하지만 점점 또렷해지는 그 노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얀 목련. 여기서 딸의 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문을 열자 에밀리는 노트북 앞에 앉아 한국 음악을 듣고 있었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에밀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괜찮아요? 이게 뭐 특별한 노래인가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5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으니까요. 허물어진 댐처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에밀리는 황급히 음악을 껐지만 이미 그 노래는 제 마음속에서 울리고 있었죠. 아니, 끄지 마. 다시 틀어줄래? 떨리는 손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양희은의 목소리가 다시 방 안을 채웠어요. 이제는 주름진 제 손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매끈했던 이 손으로 그의 따뜻한 손을 잡았었죠. 도윤의 손을. 엄마, 이 노래가 뭐죠? 한국 노래 같은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얀 목련이란 노래야. 내겐 아주 특별한 노래지. 에밀리의 눈에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제 과거에 대해 궁금해했죠. BBC 앵커로 성공한 싱글맘.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요. 지금까지 한 번도 말한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았어요. 도윤이란 사람이 있었어. 내가 태어나기 전 창밖으로 런던의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목련이 피어있는 거리를요. 매년 봄이면 하얀 목련이 피었지만 그 의미를 아는 건 오직 저뿐이었습니다. 에밀리는 가만히 저를 지켜보며 기다렸어요.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1988년 내가 26살 때였어. 우리 가문은 몰락했고 나는 작은 티룸에서 일하게 됐지. 그리고 그곳에서 한 한국 유학생을 만났어. 목에 뭔가 걸린 듯 말을 잇기 어려웠습니다. 에밀리는 조심스레 제 손을 잡아주었죠. 그 온기에 용기를 내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왔어. 창가 자리에 앉아 의학 서적을 읽곤 했지. 어느 날 그가 내게 카세트 테이프를 건넸는데 그게 바로 이 노래였어.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목련 꽃잎에 맺힌 빗방울이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어요. 마치 35년 전 그날처럼. 1988년 봄. 저는 월터스 가문의 마지막 기둥이었습니다. 옥스퍼드 졸업장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졌죠. 하버드 법대 입학을 포기하고 런던 외곽 작은 티룸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자존심은 상처받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메리 3번 테이블 손님이 기다리신다. 주인 마사의 외침에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며 테이블로 향했죠. 그곳에 앉아있던 동양인 청년을 처음 봤습니다. 검은 머리카락, 단정한 셔츠, 의학 서적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무엇을 드릴까요?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깊은 눈동자가 저를 바라봤죠.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색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얼그레이티, 플리즈. 발음이 어색했지만 분명했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준비하며 문득 그의 책이 궁금해졌죠. 의학 서적. 아마 의대생일까요? 차를 가져다주며 물었습니다. 의학을 공부하시나요? 그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런던 킹스 칼리지 의대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이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왔어요. 이도윤입니다. 그날부터 도윤은 매일 오후 3시에 티룸을 찾았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 같은 차를 주문했죠. 저는 점점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됐어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존재가 편안했습니다. 메리, 그 동양인 학생이 또 왔어. 내 팬인가 봐. 마사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이 40의 티룸 주인은 날카로운 눈을 가졌죠. 그녀는 윙크하며 웃었어요. 어느 날
비가 쏟아지던 오후였습니다. 도윤이 평소보다 늦게 도착했죠. 흠뻑 젖은 채로요.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늦었네요. 이건 메리에게 드리고 싶어서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작은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표면에는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죠. 이게 뭔가요? 도윤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한국 노래예요. 하얀 목련이라고 제 고향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들어보시겠어요? 그날 저녁 작은 원룸에서 테이프를 틀었습니다. 알 수 없는 언어였지만 그 멜로디가 가슴에 와닿았죠. 마치 도윤의 마음이 담긴 것처럼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걸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월터스 가문의 몰락 이후 처음 느끼는 행복이었어요. 4월이 되자 티룸 창가에 하얀 목련이 피었습니다. 도윤은 그 꽃을 보며 눈을 반짝였죠.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이에요. 점차 도윤의 영혼은 유창해졌고 저의 호기심은 커져갔습니다. 폐쇄적인 영국 사회에서 만난 이국적인 친구. 그는 다른 세계의 창문 같았어요. 서울은 어떤 곳인가요? 물었습니다. 도윤은 미소 지었죠. 복잡하고 바쁘지만 아름다운 곳이에요. 한강이 도시를 관통하고 사계절이 뚜렷해요. 특히 봄에 피는 벚꽃은 정말 장관입니다.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요. 도윤의 아버지는 시골 의사였고 그도 가업을 잇고 싶어 했습니다. 의대에 진학했지만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싶어 유학을 왔다고 했죠. 메리는 가족이 있나요?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버지뿐이에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요양원에 계세요. 도윤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잡았죠.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의사의 손답게 부드럽고 섬세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도윤은 티룸을 찾았습니다. 영국인들은 거리를 두는 편이지만 도윤은 달랐어요. 그는 마음을 열고 제게 다가왔죠. 저도 모르게 그에게 이끌렸습니다. 오늘은 더 특별한 것을 들려드릴게요. 도윤이 작은 워크맨을 꺼냈습니다. 이어폰을 하나씩 나눠 쓰며 하얀 목련을 함께 들었죠. 가사는 알 수 없었지만 도윤이 번역해 주었습니다. 이 노래는 봄에 피는 하얀 목련처럼 순수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레 제 뺨에 손을 대고 눈물을 닦아주었죠. 울지 마세요, 메리. 당신이 울면 내 마음도 아파요. 그날 저녁 티룸이 문을 닫은 후 함께 걸었습니다. 런던의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도윤은 우산을 꺼내 저를 가려주었죠. 어깨가 맞닿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메리, 나 한국에 대해 더 알려주고 싶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데이트가 시작됐어요. 런던 곳곳을 함께 걸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죠. 도윤은 자신의 꿈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저는 무너진 가문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목련처럼 하얗고 순수한 사랑이요. 6월의 어느 날 도윤이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티룸에 들어섰습니다. 창백한 얼굴, 흔들리는 눈빛이 불안감을 주었죠. 그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메리, 이야기할 것이 있어요. 그날 밤 템즈 강변을 걸으며 도윤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에는 모든 남성에게 군복무 의무가 있다고요. 2년간 군대에 가야 하며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언제 떠나야 하는 거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달 후요. 7월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겨우 몇 개월. 우리의 사랑은 너무 짧았어요. 도윤의 팔에 안겨 울었죠. 나와 함께 가요, 메리. 한국에서 기다려줄래요? 마음은 그를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저 없인 아무도 그를 돌볼 사람이 없었어요. 못 가요, 도윤. 아버지가 저 필요해요. 도윤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비친 슬픔은 가슴을 찢었죠. 우리는 매일을 소중히 보냈습니다. 남은 시간이 모래시계처럼 빠르게 흘러갔어요. 마지막 날 히드로 공항에서 도윤을 배웅했습니다. 그는 작은 상자를 건넸죠. 메리, 이건 내 마음이에요. 돌아오면 꼭 다시 만나요. 상자를 열어보니 또 다른 테이프였습니다. 표면에는 하얀 목련 마이너스 메리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기다릴게요, 도윤. 꼭 돌아와요. 마지막 포옹. 마지막 키스. 그리고 도윤은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테이프를 틀었죠. 도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툰 영어로 녹음한 메시지였어요. 메리, 이 노래처럼 우리의 사랑도 하얀 목련처럼 순수하고 아름답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꼭 돌아올게요. 그 후 몇 달간 편지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간격이 벌어졌죠. 도윤의 군 생활은 힘들었고 편지는 드물어졌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완전히 끊겼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답장이 오지 않았죠. 그해 겨울
저는 도윤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우리 사랑의 증거였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봄이 다시 왔지만 도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목련이 피고 지는 동안 저는 홀로 아이를 품었어요. 우리의 봄날은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태어난 날 창밖에는 하얀 목련이 만개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겨울 세상을 떠났고 저는 BBC에 입사해 커리어를 쌓기 시작했죠. 싱글맘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밀리의 웃음이 저를 지탱해 주었어요. 엄마, 내 아빠는 어디 있어요? 5살 에밀리의 질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윤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결국 짧게 대답했어요. 멀리 있단다.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야. 시간이 흘러 저는 BBC의 간판 앵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라고 부러워했죠. 하지만 밤마다 하얀 목련 테이프를 들으며 눈물 흘리는 저를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도윤을 찾으려 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도 문의했죠. 하지만 그는 마치 사라진 사람처럼 흔적이 없었어요. 점차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짧은 봄날의 꿈이었던 걸까요? 에밀리는 자랐고 저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60대가 된 지금 BBC에서 은퇴하고 딸의 가정에서 함께 살게 됐죠. 에밀리는 훌륭한 변호사가 되었어요. 그녀는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미소. 엄마, 이 노래가 뭐죠? 왜 우셨어요? 에밀리의 질문에 머리를 들었습니다. 30년 넘게 묻어둔 기억이 되살아났죠. 이제는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도윤은 내 아버지란다, 에밀리.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도윤의 편지들, 사진 한 장, 그리고 낡은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이 노래는 내 아버지가 내게 준 선물이야. 한국의 하얀 목련이라는 노래지. 그는 의대생이었고 군대에 가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갔어.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단다. 에밀리는 조용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의 웃는 얼굴. 제 어깨에 팔을 두른 모습이었죠. 행복했던 그 순간이 영원히 사진 속에 갇혀 있었어요.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도윤을 찾지 못한 죄책감. 에밀리에게 아버지를 알려주지 못한 후회, 그리고 여전히 가슴 한편에 남아있는 그리움까지요. 용서해, 에밀리. 너무 아팠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았어. 에밀리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품에서 오랜 시간 묻어둔 눈물이 쏟아졌죠.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은 후 가슴이 가벼워졌어요. 엄마, 한국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에밀리의 제안에 놀랐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죠. 한 달 후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공기, 낯선 언어, 하지만 어딘가 친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서부터 찾아봐야 할까요?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도윤의 고향이 서울 근교라고 했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넘은 주소로 그를 찾는 건 불가능해 보였죠. 한국의사협회에 문의해보기로 했어요. 서울의 호텔방에서 오래된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도윤이 군대에서 보낸 마지막 편지였죠. 그 속에 단서가 있을까 싶었어요. 엄마, 여기 제천이라는 도시 이름이 나와요. 아버지의 고향인가 봐요. 편지를 살펴보니 정말 제천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도윤이 군 제대 후 아버지의 병원을 이어받고 싶다고 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다음 날 우리는 제천으로 향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도시였죠. 지역 병원들을 수소문하며 이도윤이라는 의사를 찾았습니다. 이도윤 선생님이요? 그분은 산자락 병원 원장이세요. 약국 주인의 말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 도윤일까요? 그가 살아있다는 건가요?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였습니다. 30년 동안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택시를 타고 산자락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제천의 풍경이 흘러갔죠. 도윤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고향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딸의 손길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간판이 보였습니다. 산자락 의원 마이너스 원장 이도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였습니다. 도윤은 살아있었고 여기에 있었어요. 병원 입구에는 하얀 목련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꽃이 한창 피어 있었죠.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이곳이 맞다고, 드디어 그를 찾았다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리셉션에서 중년 여성이 미소로 맞이했어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목이 메었습니다. 이도윤 원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예약이 되어 있으신가요? 에밀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니요,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영국에서 왔어요. 제 이름은 에밀리 월터스고 이쪽은 제 어머니 메리 월터스입니다. 리셉션 여성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란 듯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봤죠. 그리고 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잠시 후 문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백발이 섞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변함없었죠. 도윤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났어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메리, 그의 목소리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우리 사이에 에밀리가 서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1988년 런던의 티룸으로 돌아간 듯 했죠. 도윤,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30년간 품었던 질문들, 그리움, 원망,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정말 너구나. 기다렸어, 메리. 계속 기다렸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기다렸다는 건지, 왜 연락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에밀리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인가요? 도윤의 시선이 에밀리에게 향했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에밀리를 보는 순간 알아본 것 같았어요. 그녀는 도윤을 닮았으니까요. 같은 눈, 같은 이마의 주름. 내 딸이에요, 도윤. 에밀리예요. 도윤은 몸을 떨며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레 에밀리의 얼굴을, 눈을 바라봤죠.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았다면 꼭 찾아갔을 텐데. 에밀리는 당황했지만 본능적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도윤은 흐느끼며 우리를 진료실로 안내했어요. 문을 닫은 후 그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메리, 편지를 보냈어. 수십 통을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어. 내가 보낸 것도 받지 못했어. 도윤의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군 복무 중 사고로 6개월간 입원했다고 해요. 그 사이 제 주소가 바뀌었죠. 그가 편지를 보낼 때마다 반송되었다는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고향으로 돌아와야 했어. 런던에 다시 가려 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미루다 보니 도윤의 책상 위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진이었죠. 그는 30년 동안 그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병원 이름을 산자락으로 지은 건 하얀 목련의 가사 때문이야. 산자락에 피어난 하얀 목련처럼 너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어.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지만 30년의 시간을 잃었어요. 단지 통신의 단절로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병원 앞에 목련나무를 심었어. 매년 봄 꽃이 필 때마다 너를 생각했지. 에밀리는 조용히 우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죠. 마침내 그녀가 말했어요. 이제라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도윤은 에밀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내 딸이, 정말 내 딸이 여기 있는 거야?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주저하다 그녀를 품에 안았어요. 아버지와 딸, 처음으로 나눈 포옹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도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30년을 잃었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함께할 수 있을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제천에 살고 있어요. 도윤의 집, 목련나무가 있는 그 집에서요. 지난 가을 우리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마침내 하나가 됐죠. 에밀리는 처음엔 한국에 잠시 머물 생각이었지만 계획이 바뀌었어요. 그녀는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강사로 제천에 정착했습니다. 도윤과의 관계를 쌓아가기 위해서였죠. 엄마, 아버지가 저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주세요.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에밀리의 투정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도윤은 딸에게 한국어를, 저는 도윤에게 최신 영국 표현을 가르쳐주곤 했죠. 우리 가족은 서로 다른 문화를 배우며 새로운 유대를 쌓아갔어요. 도윤의 병원에는 여전히 환자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는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의사였죠. 저는 가끔 병원 봉사활동을 돕기도 했어요. BBC 앵커로서의 경험을 살려 의료봉사단의 영어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메리, 우리 같이 산책할까요? 도윤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목련나무 아래를 걸었죠. 그는 여전히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60대의 손이지만 그 따스함은 30년 전과 같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런던 생활을 포기하고 도윤의 질문에 미소 지었습니다. 전혀요. 이제야 진짜 집을 찾은 것 같아요. 런던에서의 화려한 커리어, BBC 앵커로서의 명성. 그 모든 것보다 이곳에서의 평화로운 일상이 더 값진 것 같았어요. 도윤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하얀 목련 카세트 테이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이죠. 당신 목소리가 담긴 테이프도요. 우리는 매일 밤 함께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음원으로 변환했지만 그 감동은 여전했어요. 하얀 목련의 멜로디가 흐를 때마다
런던의 작은 티룸에서 처음 만났던 순간을 떠올렸죠. 어느 날 저녁 에밀리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임신했어요. 도윤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의사였지만 딸의 임신 소식에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했죠. 손주를 보게 될 거라는 사실에 기뻐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목련나무 한 그루 더 심어야겠네요. 도윤의 말에 모두 웃었습니다. 에밀리는 남편 없이 아이를 가졌지만 우리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어요. 그녀는 강한 여성이었고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죠. 이번엔 분홍 목련은 어떨까요? 여자아이가 태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에밀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 또 다른 목련이 피어날 거예요. 저녁이면 도윤과 함께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그때 자연스레 이야기가 흘러나왔죠. 메리, 우리가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도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의 시간, 대양을 건너 다시 만난 우리였지만 사랑은 여전했어요. 오히려 더 깊어졌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때 하얀 목련을 들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도윤은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만났을 거예요. 우리는 만나야 했으니까요. 창밖으로 목련이 흩날렸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봄바람에 춤추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우리의 사랑도 그 꽃잎처럼 시간을 건너 여기까지 날아온 것 같았습니다. 메리, 내일도 함께 걸어요. 그 다음 날도 도윤의 속삭임에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늦게 다시 만났지만 남은 시간을 소중히 함께 할 거예요. 하얀 목련처럼 순수하게 목련이 피는 계절마다 다시 태어나는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런던에서 시작된 사랑의 멜로디가 제천의 산자락에서 다시 울려 퍼지며 또 다른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